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오늘 TCC는요, 제 파이널 강좌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2 드디어 곧 시작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영상 좀 남겨보려고 해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에이펙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시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즌 0는 6평 대비로 PDF 1회 제공됐었고요. 시즌 1은 9평 대비로 PDF 2회 제공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강좌인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수능 대비로 개설되는 강좌이고요. PDF 1회 올라갈 거고 나머지 봉투 모의고사 4회까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강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DF 1회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때 활용하시라고 제가 문항을 미리 올려둘 거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쯤에는 이미 문항이 업로드 되어 있을 테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올라오는 대로 연휴 내에 가급적이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교재 입고되고 나서 받아보실 사회는 10월 중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좌나 문항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 이번 9평 모의평가 요 출제 기조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자, 2024 9월 모의평가부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완전히 달라진 영어 출제 기조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6월에 교육부 발표가 있었고요. 이런 점들이 변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시험이 어느 정도 쉬워질 것이다 였는데 절대평가 시행 이래로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답률 1등, 2등, 3등이 EBS 기준으로 지금 15%에서 17%, 20%가 안 넘는 그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객관식에서 특히 영어에서 오답률 20%가 안 되는 문항은 정말 레어해요. 정말 희귀해. 작년 수능에서도 정말 어렵다고 회자가 됐었던 문제가 오답률이 EBS 기준으로 한 7%에서 9%요 정도 사이에 책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하나였어요. 근데 이번 9월 모의평가는 그런 문제가 3문항이나 있었다라는 점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절대평가 시행 이래로 역대급으로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부의 발표와는 별개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출제 기조의 변화들을 목격할 수가 있느냐. 첫째, 글은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이제는 뭐가 어렵다? 선택지가 어렵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출제 양상은요. 기존 평가원 영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과는 정반대예요. 원래는 영어 모의고사를 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려워진 제시문, 추상적인 소재의 글, 뭔가 철학적인 소재가 나오는 그런 제시문에서 주제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며 이 내용만 이해했으면 선택지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완전 180도 달라졌어요. 이번에 9월 모의평가를 보니까 글 자체를 쉽게 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발표됐던 내용이거든. 제시문의 소재 자체는 굉장히 추상성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난해한 그런 어떤 수준의 글들이 출제되지 않는데 글은 쉽게 읽히는 반면 선택지가 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어렵게 나왔어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함정선지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이 함정선지에 대한 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을 거고요. 플러스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적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빈칸 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빈칸이 포함된 문장 굉장히 길게 만드는 거야. 수식어구 넣고 뭐 아예 관계대명사 절 안에 빈칸을 뚫어 놓는다거나 그 문장 하나 자체가 뭐 4줄, 5줄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문장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판단하는 것도 좀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6월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9평에서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굉장히 간결해졌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빈칸 추론 문제를 비교해보면 알 거야. 6평 33, 34번 한번 봐보세요. 진짜 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9평에서는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험지 확인해 보셔도 되고 제가 이제 올렸던 총평을 확인해 보셔도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겠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건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요것 또한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2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순서 삽입에서
이 논리적 단서가 굉장히 강화되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9평 보기 전에 제 기존 커리큘럼 뭐 쉘터라든가 뭐 에이펙스 시즌 1이라든가 티폼이라든가 이런 컨텐츠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했냐면 논리적 단서가 강화된다라는 말이 문법적 단서가 아예 안 나온다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문법적 단서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냐. 단어 한두 개를 잡아서 해석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내는 것. 그걸 이제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단서보다는 논리적 단서 위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나 문법적 단서가 같이 출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완벽하게 메인이 되기보단 반드시 논리적 단서와 결부될 것이다. 반드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석을 해봐야 할 거다. 해석을 해보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게 낼 거다. 그런 얘기. 이것 또한 이번 9평 38번, 39번까지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39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단어만 딱 잡아서 문제를 풀었을 때 완전 틀리도록 완전 고도의 함정선지를 요 논리를 가지고 배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깊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요것 또한 당연히 시즌2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자면 이번 9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읽고 쉽게 틀리는 문제가 다수 있었을 거다. 소위 말해 의문사라고 하죠. 제가 이번에 이제 이재영 선생님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의문사에 따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그만큼 시험 자체를 글 자체를 쉽게 냈기 때문에 시험 자체도 쉬워 보였지만 선택지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였고 이런 곳곳에 함정 선지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지도 모르고 함정인지도 모르고 좀 낚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비하셔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당황스럽거나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기존에 평가원 영어 스타일과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어려운 글을 어떻게든 읽어내고 그걸 뚫어내면 선택지는 진짜 3초면 고를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글 자체는 누구든 도전할 수 있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도 누구든 한 번쯤은 예측해 볼 수 있어. 추론해 볼 수 있어. 근데 그래 놓고도 선택지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려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대비 방식도 좀 바뀌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2는요. 이렇게 달라진 출제 기조를 전면 반영했습니다. 9평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보고 기존에 구성하던 문항들을 그냥 다 없애고 새로 만들었어요. 다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다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아예 그냥 새로운 문제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출제 기조를 전면 반영한 가장 트렌디한 모의고사가 될 거예요. 9평에서 마주했던 그 모든 출제 기조의 변화들을 다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난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좀 당황스러워하거나 좀 의욕을 상실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원래 여러분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아시죠? 원래 시험은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번 9평 어렵게 나올 걸 누가 생각했어? 아무도 못했잖아. 그지? 근데 어렵게 나왔죠. 그것도 아주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단 말이야. 이런 시험 속에서는 어렵게 대비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실전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몇 개를 틀리든 수능 성적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를 향상시키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채점하면서 좀 속상하면 어때요? 수능 때 잘 보면 되지. 그런 마인드로 고난도 모의고사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머리를 좀 싸매고 푸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면 총 5회 분량이에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PDF 1회와 해설 강의 하나가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수강 신청자들에 한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연휴 때는 교환 첨부가 안 돼서 학습 자료실에다가 올려둘 거거든요. 학습 자료실도 여러분들 수강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만 열람할 수 있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즌2 수강 신청하신 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가 학습 자료실에 PDF 1회 올려두겠습니다. 이건 저의 추석 선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휴가 지나고 나면 교재가 이제 입고가 될 거거든요. 그때 봉투 모의고사 4회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OMR 카드는 제가 5장 수록해 놓을 거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선생님 저는 추석 때 안 보고 그냥 이후에 OMR 카드 받고 나서 한 번에 문제 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PDF로 제공된 문항도 OMR 마킹하면서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라고 1회 여분을 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 마킹하다가 꼭 실수하거나 그 시험 카드 찢어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제가 한 장은 더 수록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추석 때는 PDF 보시면 되고 추석 이후에 봉투 모의고사 4회 구매하셔서 입고돼서 배송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봉투 모의고사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투 모의고사는 여러분 서체, 규격 전부 다 수능 스타일, 전부 다 그냥 수능이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글씨체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다 똑같고 필적 확인란도 있고요. 아예 그냥 진짜 풀 봉투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EBS 간접 연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번 9평 봐보니까 어때? 애초에 독해 주요 문항들은 EBS 연계를 안 할 뿐더러 일부 몇 문항들 연계된 걸 보더라도 이게 연계였다고 싶을 정도로 체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재 유사성을 토대로 해서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용이하거나 뭔가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앞으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모르는 제시문, 처음 보는 제시문이다라는 그냥 그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간접 연계는 어디다 반영시켰냐면 듣기, 그리고 도표,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연계 체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파트들에만 반영을 시켜놨어요. 실제로 이번 9평, 지난 6평, 작년 수능도 다 비슷한 양상이었어. 듣기나 뭐 도표나 실용문, 내용일치 이런 거에서만 거의 주로 이제 연계가 있었고 독해 메인 문항들은 요즘 연계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문항들에서 연계에 대한 체감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도표, EBS에 있는 거랑 그냥 거의 비슷한 도표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달라진 수능 출제 기조 전면 반영했고요.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레벨의 난이도입니다. 제가 이번 9평을 상으로 책정했고요. 이번 6평을 중상으로 책정했어요. 딱 그 사이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말 이번 9평에서 선택지 소거할 때 사용됐던 논리들 있잖아. 뭐 선후관계라든가 아니면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주관 개입하면 틀릴 수 있는 그런 선택지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9평에서 물어봤던 그 논리 구조들을 그대로 반영한 거니까 어렵더라도 조금 열심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즌 0 있고 1 있고 2 있잖아요. 지금 0랑 1을 만약에 내가 수강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2부터 들어도 되냐?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냥 2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즌 0랑 1은 6평 대비 9평 대비였는데 그때는 이제 변화된 출제 양상 반영을 못했어. 왜냐하면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0랑 1에 있는 문항들은 사실 이번 수능을 대비하기에 100% 적합한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빈칸 포함된 문장도 되게 긴 문장들 많고 선택지보단 글이 어려운 문제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시즌2를 수강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9평 스타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실무는 한 번쯤 푸시는 게 좋아요. 수능 전에 반드시 시즌2로 가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맞춰볼 거고요. 자, 여기 문구가 있어요.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2로 정상 한번 찍으러 갑시다.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왜 정상이냐? 사실 에이펙스라는 단어 자체가 클라이맥스,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정상. 이걸 커리큘럼 구성할 때 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냐면 어쨌든 1년 동안 커리큘럼 따라온 친구들이 이제 실무 보고 나면 이제 마지막 컬이잖아요. 이제 수능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정상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1년 동안 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능에서만큼은 정말 커리어 하이, 내 기존에 봤던 점수보다 가장 높은 역대급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에이펙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2를 열심히 푸시고 정상을 한번 찍으셨으면 좋겠다. 수능에서 최고 등급, 목표 등급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2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